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특수교육학의 시험에 맞게 가르치는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기출문제를 풀 차례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초등분께서는 보는 걸 지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용 보고 답 확인하지 마시고 답은 1차 발표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중등 수험생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번 초등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중등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엄청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출제했죠. 실제로 제가 출제진을 들었을 때도 그 출제진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출제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들 같은 경우는 몇몇 문제들은 쉽고요. 그리고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낼 때 소위 말해서 바운더리, 다시 말해서 어느 측면에서 쓰라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19년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올해 초등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을 쓰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꽤 많아요. 자, 일단 먼저 교육과정 A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내용 같은 경우는 전부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얘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1번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획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편성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자, 기획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직후인 3, 4개월, 2개월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적응활동 중심으로 운영.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체 같은 경우에는 중등시험에 나온 것처럼 시수 편성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일제, 두 번째가 격주제, 세 번째가 전일제, 네 번째가 집중제.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3, 4개월을 2개월 동안 빡세게 하는 걸 집중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을 쓰는데 니은에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장애 편격 극복, 그리고 질서 확립.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체 자동 봉진 중에서 여기 나오자 봉사 활동의 하위 유형 중에 하나인 캠페인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동그라미 1번 디귿과 리을의 내용 중 공통되는 지원을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중 교수학습의 근거에 쓰고라고 돼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억할 건 디귿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긍정적 행동 지원하는 방법. 두 번째, 보조공학 기기 지원하는 방법. 세 번째, 의사소통 지원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있죠. 이 관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단 지원부터 정보 접근 지원까지 나오는데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공통되는 지원. 방금 얘기했던 이 3가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8가지, 9개 중에서 공통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조 기기 지원. 그래서 보조공학 기기 지원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학생 진전도 확인을 출발점 및 교육목표 설정 근거가 되는 미음의 구성요소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기 규칙의 근거에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의 진전도 확인 출발점이 되는 거는 뭐다? 네,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이 됩니다.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기준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이거 가지고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3번. 자, 비읍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과 시간 배당은 어떤 교육과정을 따르는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중 해당 사항의 근거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읍 5학년 경수 부모님이 통합교육을 희망해서 경수가 일반학급, 특수학급으로 전학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일반학교에 가면 통합교육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해당 학년군 교육과정을 따른다고 이제 돼 있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5학년이라고 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5, 6학년 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군 즉 5, 6학년군 교육과정을 따른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중에서 한두 문항이 소위 말해서 킬링 문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은요, 이게 독서교육과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즉, 특수교육학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도 관련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핵심 역량 중 기획은 무엇인지 쓰라고 나오죠. 알다시피 중등에서 이 핵심 역량 물어봤잖아요. 자기관리.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기획. 학생들이 글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문학에 주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저 문학을 다른 말로 뭐다? 다른 말로 문화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과 관련 있는 심리적 감성 역량을 쓰시면 1번의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2번. 이 2번이 아까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카테고리 범주화를 좀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입니다. 자, 1. 나의 A와 B를 통해서 지수에 대한 수집한 행동 정보의 기록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쓰라고 나오죠. 눈에 띄는 건 뭐다? 기록 방식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행동 관찰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행동 공목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수의 일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알다시피 이 행동 건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나왔던 이승희 선책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해 평전 기록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명의 선책 내용으로 본다면 뭐 행동 묘사 기록 또는 서술 기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 기록 방법의 차이점을 쓰라고 할 때는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의 유무만 체크가 돼요. 했냐 안 했냐만 체크가 돼요. 그에 반해서 얘 1화 기록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다? 얘는 간략하게 서술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기록 방법 두 가지 기점으로 답을 써주시면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이 문제 행동이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이걸 다시 관찰할 때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일화 기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뭐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 좀 기록을 해야 된다 싶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즉시 이거는 미래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기록 방법의 차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유무 그리고 글로 쓰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니은을 위해 지수에게 B를 실행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쓰라고 나오는데 자, 니은이 비계제고 스캐폴딩이죠. 이 스캐폴딩 같은 경우에도 교육학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장애 내용도 나오는데 이 관련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 게 강혜교 선생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중등 시험문에 나왔던 역동적 평가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캐폴딩이 나오면 바로 연결될 게 뭐라고? GPD가 나와야 되겠죠. GPD가 뭐다? 근접발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근접발달 영역 안에서 스캐폴딩, 적절한 도움을 찾고 그에 대해서 학생이 제공하면 학생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위해 B를 실행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이 1화 기록을 함으로써 뭘 해야 된다? 학생의 근접 발달 영역을 찾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놨죠.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심리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지금 여기 답에 적힌 내용 같은 경우는 강혜경 선생님이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일단 이러한 GPD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한다? 중재를 할 거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아무래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스캐폴딩이 나오면 GPD 또는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번. 이 3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특수교육학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학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지체장에 김혜리 선생님 책에 보시면 이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책 내용을 본다고 하면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교육과정 중심 재구성. 두 번째, 교과 내 재구성. 그리고 교과 간 재구성. 마지막으로 교과 비교과 재구성.
이 중에서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내용이 지금 여기 디귿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를 연결해서 수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제 중심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제 중심 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림을 그린 이유. 그림, 다른 말로 그래픽 조직자잖아요. 그래픽 조직자를 그려버리면 뭐가 좋다? 관련된 절차와 단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번과 2번의 답은 김혜래 선생님 지체장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을 쓴 거고요. 조금 더 알아본다고 하면 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주제 중심 통합, 2번은 각 교과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주제 통합을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을 한눈에 정리 또는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얘가 이제 킬링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얘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내용이 있어요. 자, 3번 문항 1번 1. 가의 기획에서 자바라 표본 수집 후 총 낱말 중에서 여러 낱말의 사용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 이거 굳이 영어로 한다면 NTW잖아. 이게 NTW고 이게 NDW잖아요.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TTR이라고 불리는 어휘 다양도. 그래서 1번은 어휘 다양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의 니은 방법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략의 명칭을 써야 되는데, 진짜 재밌는 건 유특 같은 경우에는 EMT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같은 경우는 니은의 방법 중에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니은의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MTM2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첫 번째, 기법, 절차, 방법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환경 조정 또는 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세 번째가 반응적 대화 양식 또는 반응적 대화 양식 전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는 강혜경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혼자 블럭 쌓기를 하고 있으며 교사가 상우야 무슨 모양을 쌓는 거야? 좋아하는 버스 모양으로 쌓았네 하며 대화를 이끌어가기. 솔직히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나왔는 색칠하기 책을 쳐다보고 있으면 상우야 선생님이랑 색칠하기 놀이를 해볼까? 무슨 색을 칠해볼까? 하며 놀이하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 관심 형성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며 상우야 이번에는 내 차례를 하며 교대로 대화 주고받기. 교대로 대화 주고받기. 저거 뭐라고? 상호적 주고받기. 그리고 네 번째, 손등을 긁으며 가렵다는 표현을 하며 교사도 자신의 손등을 긁으며 상우야 가려라고 말을 하기. 이 같은 경우에는 시범의 평행적 발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적 대화 양식 전략이 네 가지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그런 걸로 아동 주어 따르기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네 가지는 뭐에 해당한다? 반응적 대화 양식 전략 또는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를 좀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자, 나의 디귿과 같이 탈문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어휘 발달 과정에서의 오류 형태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의 디귿. 자기 집 강아지만 강아지라고 하고 다른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하지 않음.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김영태 선생님 책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탈문맥 과정이라는 표현이요. 이거 뭐라고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어휘와 관련이 있는 과잉 축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책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전부 다 과잉일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분리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과잉 축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1. 다에 리을에 들어갈 목표 언어 유도 사항을 미음, 비읍, 시옷을 고려 쓰고. 이거 딱 전원적으로 그 문제죠. 거기
중등의 라면 끓이는 문제, 보드게임 문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발장 문 열기인데 유도사항을 써야 돼요. 미음과 비읍과 시옷을 고려해서 일단 요구하기를 해야 되고 대상 행위 신발장 열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신발장 문 열기와 관련해서 신발장 열어주세요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신발장은 닫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신발장 문이 열리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다의 이응과 지읒에 근거해서 치읓에 들어갈 가능한 목표 발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일단 얘도 요구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미관계가 장소와 행위예요. 장소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 장소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활동을 보면 행동을 보면 바닥에 신발 내려놓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바닥에 신발을 내려놓으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교사가 신발을 다시 신발장 안에나 위에 놓으려고 하면 내 신발 신으려면 어디 써야 된다고? 바닥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닥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볼게요. 이 4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1번 1. 가를 고려해서 은수에게 해당하는 읽기 학습장의 하위 유형을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읽기 학습장의 하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책 찾아보시면요 꽤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대식 선생님이 쓴 학습 부진 및 학습장애 교육이라는 책에서는 읽기 학습장애 유형을 난독증과 그리고 독해장애로 나눕니다. 그리고 DSM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DSM 학습장애 있잖아. DSM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읽기, 쓰기, 수학 학습장애에 관련해서 읽기는 단어, 그리고 이해, 그리고 난독증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보시면요. 그리고 커크가 얘기했던 내용을 보시면 읽기 학습장애 유형이 3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단어 인지, 두 번째가 읽기 유창성, 세 번째가 읽기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가 내용을 고려하시면 여기 보시면 북을 비읍을 기읍으로 바꾸어 말하면 국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장구를 가구로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의문인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문인식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읽기 학습장애 하위 유형을 쓰라고 한다고 하면 답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난독증이에요. 난독증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난독증이. 근데 커크나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미국 교육과정,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따르면 이거 보면 단어 인지, 읽기, 학습장애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분명히 난독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카테고리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못 정해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꽤 문제가 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답에는 단어인지 읽기장에 써놨죠. 근데 확실한 거는 난독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문제 구조상. 그리고 왜 이게 단어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이해와 관련된 내용 5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미국 NJC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문인식, 그리고 단어인지, 그리고 읽기 유창성, 그리고 읽기 이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읽기 유창성은 단어인지와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즉 방금 얘기했던 의문인식과 단어인지와 그리고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는 위계관계를 가져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단어인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의문인식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의문인식은 안 들어가 있고 단어인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는 독해나 읽기라고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난독증이 정답일 것 같은데 아마 답은 이거라도 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둘 다 맞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문제를 잘못냈어요. 그리고 2번 나의 기획 읽기 전략 명칭을 쓰라고 얘기하죠. 자,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을 읽은 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보기. 이건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나와 있는 예측하기가 정답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예요. 2번.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런 형태가 중등에 똑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보세요.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를 다음에서 찾아 기로 쓰고 그 기로 쓰라고 하죠. 일단 나의 니은이 뭐냐면 은수에게 컴퓨터를 활용한 대체 출력 보조공학 지원하기죠. 즉, 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위 같은 이유로 뭘 못한다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학생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이때 표현이 뭐가 있다? 대체 출력 보조공학기가 나와 있죠. 이거 정동호 선생님 책과 우리 교재에서는 지체장애와 관련해서 대체 출력 기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 리더. 두 번째, 화면 확대 프로그램. 세 번째, 점자 프린트. 그러면 나머지는 다 택이 없는 거지. 왜? 대체 출력 기기가 아니니까. 답은 제가 보기에는 B와 E 중에서 찍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본다고 하면. 근데 대부분 D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봐. 전자철자 점검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스에 철자를 점검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거 대체 출력기기라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 이거를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저 글을 읽혀야 돼. 근데 읽히는 것과 철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또는 점자 프린트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얘 시력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듣기 말하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워지고 얘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스크린 리더가 정답이 되고 스크린 리더가 왜 정답이 되느냐를 왜 물어본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글을 읽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은수를 위해 글 내용을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읽어준다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돼 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저거 있잖아. 저기 웹 접근서 지침에서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1. A에 지시된 타악기에 대한 내용을 근거해서 나의 디귿에 대한 질문을 써야 되는데 디귿 드디어 나왔죠. 문자적, 사실적 이해 질문하기. 이것도 중등에 똑같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활동을 통한 내용 이해 김동현 선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단어에 대한 이해, 문자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감성적 이해고 중등 시험에서는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문자적 이해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문자적 이해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쓸 수 있는 거 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답을 이렇게 써놨죠. 악기의 종류는 뭐냐? 이렇게. 아니면 타악기는 뭐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일단 저걸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걸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B에서 설명하는 설명글의 구조를 쓰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선택형 문제 이 내용과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료가 된다고 하면 선택형 문제도 풀어라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악기를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누고 다시 타악기는 장구, 큰북 그리고 현악기를 가야금, 바이올린, 관악기를 다인소 트럼펫을 나눈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설명글과 관련된 글의 구조대 교재 쓰는 그래피주의자인 나열형을 쓰시면 됩니다. 뭐 비교 대조형, 나누형, 원인과 결과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열형을 쓰시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 1번 문제도 초등교육과정 사회과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2번을 볼 텐데 이 2번도 문제예요. 2번이 왜 문제냐? 자, A에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를 해당하는 자폐성 장애 일반적 특성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애매한 게 자, A 내용을 보시면 지도 그리기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에만 스티커를 붙이고 고집함. 함께 사용하는 스티커를 친구가 가져가며 소리를 지름. 친구들의 농담에 무표정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음. 활동 안내를 그린카드로 줬을 때 활동에 참여도가 높여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폐성 장애의 DSM-5의 진단 준거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내용들 찾아보시면 얼추
뭐 B의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답, 소위 말해서 A의 3, 3가지, B의 4가지를 답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따구로 안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지도 특성 3가지 있잖아. 결함, 뭐 실행기량의 결함 이런 거. 그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안 물어보지. 왜? 기출문제는 무조건 인지도 특성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뜻이지. 이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승인 선생님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해란 책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DSM-5와 관련된 그 큰 A, 큰 B를 주요 특성 또는 일반적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특성 2가지는 주요 특성 2가지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 패턴을 쓰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는 아닌 걸 지워나가는 것이 낫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2가지를 쓰면 뭐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문제가 되는 문제일 거예요. 차라리 쓸 거라면 DSM에 썼으면 훨씬 더 편하게 썼겠지. 자, 그리고 3번. 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1. 디귿에 근거해서 성교에게 적용한 리을의 기능을 써야 되는데, 자, 디귿 ABC 분석을 하죠. ABC 분석을 본다면 눈에 띄는 건 이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리을의 기능을 쓰라고 하면 이 대체행동에 관련된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얻기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스티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반응 효율성을 고려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딱 카테고리를 지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행동과 관련해서 반응 효율성 얘기를 하면 총 5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력, 두 번째 결과의질 또는 강도, 세 번째 즉각성, 일관성, 처벌 계획성.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미음이 적절하지 않은 미음이 뭐냐면 대체 행동의 교수 초기에는 변동 간격 강화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변동 간격 강화, 다른 말로 간헐 강화잖아요. 이 간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 SRS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S가 소위 말해서 일관성 있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즉각성 있게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5가지의 반응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즉각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관련 내용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게는 즉각성 내용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따구로 낸지는 모르겠지만 6번 문제 1번 이렇게 DSM-5를 근거해서 가의 지호 특성에 근거하는 장애 진단을 써야 되는데 저거 보시면 자주 화를 내고요. 그리고 성인과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얘는 적대적 반항 장애이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3번 내용을 볼게요. 3번 내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중등에서도 분명히 인지주를 낼 겁니다. 근데 초등에서 뭘 물어봤냐면 한 번도 등장 안 했던 뭘 등장시켰다고? 분노조절 중재라는 게 등장했죠. 그러면 저가 만약에 중등을 공부할 거라면 이 분노조절 훈련 이거 볼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언급이 됐으니까. 자, 1. 가와 다에 근거해서 특수교사가 지우에게 적용한 분노조절 중재와 같이 인지왜곡을 중재하는 목표를 쓰라고 나왔죠. 자, 가, 얘 이런 거 잘 못하고 다 이런 거 잘 못해. 다시 말해서 인지왜곡과 관련된 중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왜곡된 인지처리 과정 중에서 생기는 오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중재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재 방법인 REBT를 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인지 왜곡과 관련된 목표를 쓰면 기억해야 될 건 이 인지 왜곡을 바꿔주는 합리적 생각으로 바꿔주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지호에게 성공적으로 중지를 실시한 후 다의 디귿에 들어갈 지호의 합리적 신념을 자기 말로 쓰세요. 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 밑에 다른 병정이기 때문에 뭐 현재 갖게 된 합리적 신념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게임에서 질 수 있다,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특별히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지 왜곡을 중지하는 목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가와 관련된 내용 언급해야 되고요. 다에 근거하라 하기 때문에 다 내용도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시는 게 정답이 되죠. 그리고 7번과 8번은 초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바로 교육과정 B의 1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처음으로 뭐가 나왔다? 네, 우리 시각장애 문제 중에서 피지 시각장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등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1. 가의 기획을 해석해서 쓰고, 2.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타동 내용을 써야 되는데, 진짜 재밌는 거 나의 1번에 동그라미 2번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중등 문제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답을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가의 기억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학년 등가 점수 4.4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하이픈과 점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을 이제 써야 되죠. 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넷째 달과 관련있는데, 이거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학년 넷째 달에 아동들의 특징을 보이는 평균 수행과 동일하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4학년 넷째 달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보이는 수행과 비슷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죠. 중등 기출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평가 문항들의 단원의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대표하는지 이건 내용 타동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1. 가의 A를 고려해서 특수교사가 확인해야 할 나의 디귿을 쓰고, 2. 가를 고려해서 나의 리를 예랑을 쓰라고 하는데, 가의 A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눈부심이 있고요. 글씨나 그림 등의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제시했을 때 더 잘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디귿 내용이 뭐냐면 확대 독서기 기능 CCTV죠.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확대, 축소, 그리고 역상 모드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태용 선생님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금 답에 써 있는 색상 대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대비 이런 내용 쓰시면 맞을 것 같은데, 색상 대비라는 정확한 표현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답에 나온 것처럼 색상 대비 조절이라고 쓰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고대비보다는 색상 대비를 쓰는 게 좋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색상 대비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대비를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를 고려해서 나의 리을을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저 가를 고려해가지고 나의 리을이 수정된 답안지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문제들을 구성할 때 왜 이렇게 묶어서 구성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색상 대비를 해버리면 뭐가 날아가냐면 얘가 날아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골 조정 이런 거 확대 소수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얘가 남아요. 시기능과 협응 능력의 부족.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동그라미 2번의 답은 협응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협응 능력과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조정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을 쓰는 칸을 넓히거나, 그리고 뭐 정보양을 줄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답에는 정보양을 줄이고 정답을 기입할 수 있는 칸의 간격을 넓히거나 여백을 늘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여기 A와, 그리고 A 나머지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시기능과 협응 능력의 부조화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 그리고 3번 1. 나에 적용된 협력교수 유형 명칭을 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이잖아. 전체 수업 진행, 순회 관찰 지원, 이거 1교수 1보조 교수 지원 쓰시면 되겠죠. 이 협력교수와 대항교수의 차이점을 교사 역할침을 써야 되는데,
알다시피 1교수 1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역할을 바꿀 수 있어요. 책에 있는 표현으로는 수시로.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 표현으로는 때때로 표현이었죠. 근데 이 대안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집단이 있고 소집단이 있잖아요. 이 대집단, 소집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집단 같은 경우에는 뭘 더 할 수 있다고?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에는 일단 어떻게 썼냐면 한 수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네들 역할을 바꿀 수 있고 얘네들은 바꿀 수 없다고 써놨습니다. 한 수업 측면에서는. 그리고 내용 측면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얘는 거의 지원만 하는 거죠. 보통 지원이라고 하면 못하는 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심화, 보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2번 문제 1. 교실에는 해지에 자세 유지용 보조기기가 없는 상태다. 즉 보통 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긴장성 미로 반사 TLR 나와 있잖아. TLR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웨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웨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교사가 해지 등 뒤에서 받치고 옆으로 눕혀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기획 특성을 고려해서 해제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자세 조절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이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목과 관련해서 이 목을 중립 위치에 가운데 왔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반사 자체가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뭘 해야 된다고? 휘지 않도록 뭔가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꼬이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내전되지 않도록 외전대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보통 쿠션이나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적으면 지금 답에 있는 내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네, 김혜래 선생님이 대표저자로 있는 지지장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유특과 그리고 초특 같은 경우 모두 지체장애는 김혜래 선생님으로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특도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번. 해지가 나의 보장구를 착안하는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웃기죠. 예전에는 해지 특성을 보여주고 그가 맞는 보장구를 찾는 건데 이제 보장구 특성으로 해지 특성을 찾는 반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영어로 얘기하면 AF 뭐 단아지 보조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단아지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네,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죠. 아킬레스건의 단축 때문에 발목 구축 예방과 그리고 진행은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발목 구축 예방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의 구축으로 단축으로 인해서 발목 구축과 그리고 예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 특히 김혜래 선생책을 봐야 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립으로 한다, 머리를 중앙에 놓는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다에서 교사는 해지가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스캐닝을 지원하였다.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A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2019년 문제, 그 스위치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스캐닝을 알려줘야 돼. 근데 스캐닝을 지금 못하는 상태죠. 교사는 음성 출력 기기의 상징을 보며 작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잠시 기다린다. 해지가 반응이 없다. 원칙상 작은 부분을 안다고 하면 작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훑기가 진행될 텐데 이때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 이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커서가 있을 때 이걸 누르면 작은 부분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걸 잘 몰라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R 이게 확립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을 어떻게 썼냐면 이러한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누르면 반응을 하고 이거 누르면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SRS와 관련해서 답을 이렇게 써놨죠. 손을 잡고 스위치를 누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학생이 손을 잡고 스위치를 눌러서 작은 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누르면 이거 작은 북으로 소리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캐닝, 풀기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중등 내용을 반대로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중등 내용 유관성을 알려준다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도 조금 그래요. 좀 그래요. 자, 다음은 혜지가 스위치를 눌러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절차이다. 1. 교사가 사용한 체계적 교수 명칭을 쓰고 2. B에서 교사가 시행하는 방법을 혜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체계적 교수 명칭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암법 그리고 뭐 촉진 체계를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답을 썼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스위치를 혜지의 손 가까이 두고 어떠한 촉진도 없이 4초간 기다린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아까 유틱에서 나왔던 공간지 촉진 또는 자극 내 촉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교사의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몸짓 촉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언어적 촉진, 그리고 B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부분적 신체적 촉진,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 전반적인 신체적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정도 숫자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뭔가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렇게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도움 증가법 최소 최대 촉진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자극내 촉진이고 이게 몸짓 촉진인데 실제로 위기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몸짓이 언어보다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라면. 원래 위계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저 체계적 촉진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도움 증가법 최소 최대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답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 증가법을 써야 지금 비읍에 들어갈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비읍 같은 경우는 위계상 본다고 하면 뭐가 된다고?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1번 문항은 말이 그냥 기본교육과정 수학까지 이거 내용 읽어보시면 초등교육과정 수학과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 디귿의 학습 단계에서 나행을 위해 교수 목표로 삼아야 하는 능력 기술을 쓰고 라고 돼 있죠. 자, 디귿 ABAB 규칙을 습득하였으나 가끔 순서가 틀리고 모형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나영이도 ABAB 규칙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누가 보더라도 습득을 했는데 속도도 느리고 정확성도 틀리는 숙달 단계이죠. 책에 따라서는 숙달 이꼴 유창성이라 하기 때문에 숙달 가로에서 유창성 이렇게 답을 쓴 거고요. 다음 리을 같은 경우 자, 리을 나영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나영이에게 고정 비율 강화계획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고정 비율 강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개수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횟수를 달성하면 스티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 미음에 해당하는 일반화의 유형. 미음. 수업 시간에 사용할 상황과 자료가 끝났죠. 상황 자료가 나오면 이거 뭐와 관련이 있다고? 자극 일반화와 관련이 있죠. 자극 일반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거는
네, 몇몇 문제가 어렵고요. 나머지 내용은 정말 평이하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중등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1. 가의 기획에 들어갈 청각장애 학생의 구어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 의사소통 전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획 내용을 보면 수업 중 교실 밖 소음으로 인해 듣기에 방해되어 창문을 닫았다. 솔직히 말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잖아.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겠죠. 수정 전략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청년학습 훈련 등에 쓰라고 하는데 나의 니은 내용을 보시면 수업에 사용할 물건이나 악기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물건이나 악기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중요한 건 물건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 관련된 설명이 듣는 거예요. 즉 이거 듣고 이해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음의 이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2번 문항. 다음은 나의 디귿 중 하나를 지문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문자가 의미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는 거 학생 입장에서도 보는 수도 있고 이렇게 교사 입장에서 보는 방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문자잖아. 어차피 지문자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묵자로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든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쓰는 게 출제자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답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내용이죠. 그래서 실각과에 관련된 핵심 역량을 쓰라고 하는데 A 내용을 보시면 건강과 성장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건강이 이롭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실천한다. 이거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 반두라가 나오죠. 자, 이 1, B에 적용된 반두라의 관찰학습 하위 과정 단계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교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문제도 얘가 나오고 그리고 초등에서도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학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와도 문제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동유럽계 사람이라서 반두라 읽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다르게 읽어야 되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관찰학습을 얘기하는데 이 관찰학습의 하위 과정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주파제동이잖아요. 이 주파제동에서 하나 쓰면 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면 안 돼. 자, 주파제동에서 주집중 있잖아. 여기 언급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세 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새롭게 배운 이로운 음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연하고 노랫말 만들어 부르게 있죠. 그러니까 시연하고 노랫말 만드는 거 기억하는 거잖아. 부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주파제동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파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실과이기 때문에 굳이 중등은 몰라도 될 것 같고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1. 기획과 관련된 페니케톤 요증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식단을 점검할 때 유의사항을 쓰고 나오죠. 이거 문제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페니케톤 요증 같은 경우에는 페닐알라딘을 분해하는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닐알라딘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무조건 페닐알라딘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들어가야 정답이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채점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C는 미국 직접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제시한 적응행동 3가지 기술 중 어떤 기술을 쓰라고 하죠. 자, C 내용 볼게요. C 내용 보시면
접시에 반찬을 골고루 담기, 반찬을 담은 접시를 밥상 위에 올기,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밥상 위에 놓기, 밥과 국을 밥상 위에 놓기. 누가 보더라도 개사실 중에서 실제적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내는데 공통교육과정 체육과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단 1번. 나의 니은과 비읍을 고려해서 가의 기억에 들어갈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하위형을 쓰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도. 자, 이거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니은과 비읍. 니은은 오래 달리기, 그리고 비읍은 줄넘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와 관련했다고? 심폐지구력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심폐지구 쓰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자, 동그라미 2번. 병수에게 적합한 디귿의 방법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디귿. 보조 인력 없이 운동장 트랙 달리기 지도. 병수가 뭐냐? 병수 시력이 FC 50이고요. 청력이 110대11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시력이 이렇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 택도 없어요. 그리고 청력이 높기 때문에 청각적 자료 택도 없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촉각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도 이태원 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맹학생이 체육 운동을 할 때, 특히 트랙 운동을 할 때 보조 인력에 도움 없이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된 정답이 제가 써놨던 거죠. 그러니까 트랙 옆에 뭐 한다고? 줄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요. 이 줄을 잡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이 2번 같은 경우 이 내용 전부 다 저기 나오거든요.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게임을 참여한 학생을 고려한 리을의 제작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골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잘 보이든 못 보이든 다 뭐 한다고? 안대를 낍니다. 안대를 끼면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촉각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리을의 제작 방법을 쓰다. 자, 리을이 뭐냐? 리을이 지금 경기장 라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폭실폭실한 그러한 스펀지나 학생이 부딪혔을 때, 그리고 공이 부딪혔을 때 튕겨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라고 쓰시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교육과정 확인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할 거고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골볼에 쓰는 반칙 이름인 아이쉐이드 반칙,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교육과정 책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 문제. 결국에 나오죠. 촉각 교수 전략인 신체적 안내법. 자, 시옷의 지도 방법 쓰라고 합니다. 자, 시옷 뭐냐? 시옷, 볼 굴리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신체적 안내법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촉각적 안내법이잖아요. 그거 저게 비교해 쓰시면 되고요. 신체적 안내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 볼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해서 올바른 자세를 잡도록 한다. 그래서 신체적 안내법은 뭐 한다고? 교사가 학생의 몸을 접촉해가지고 그 자세와 행동을 알려주는 거. 그에 반해서 촉각적 안내 같은 경우는 교사가 자세를 잡고 학생이 만져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6번까지 문제를 봤고요. 7번과 8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2022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특수교육학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는 정말 단편적으로 쓰는 문제고요. 어떤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가 중등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순히 이제 암기하는 거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유, 왜, 그리고 관련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화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중등도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